그래서 3개월 이전까지는 이제 그 회사에서 제 실력을 판단을 하는 시간이고, 그 이유가 지나가면 이제 회사에서 좀 안정적이고 인정을 받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제 3개월을 기점으로 시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전이랑 똑같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올려달라고 협상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처음 들어왔었을 때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저렴한, 그 최대한 낮게 주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도 이제 시세라는 게 있어요. 시세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 시세에 맞춰가지고 이제 여기 이 알바타 지역 내에서 뭐 에드몬튼이라고 하면 에드몬튼 지역 내에서 뭐 파이프를 떼우는 용접사는 얼마를 받는다, 뭐 이런 시세가 있고, 뭐 철판을 떼우는 용접사는 얼마를 받는다, 이런 시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세대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약간 낮추는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이 되는 거고요. 많이 낮추면은 당연히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게 조금 이렇게 낮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은 맞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은 최대한 그 기술은 이렇게 일단 용접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용접사라고 해도 조그마한 회사들이라고 하면 피팅 능력, 이제 재간사, 배간사로서의 능력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회사들을 많이 봐왔고요.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면이 있어요. 그 이제 도면도 조금 볼 줄 알면은 좋고, 도면을 볼 줄은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이 이것도 익숙해야 그 툴이라든지 그 도구라든지 뭐 이렇게 일하는 것도 그렇고, 용접 기계를 다루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짜맞춰야 되는지 하는 것도, 그런 데 있어서도 그 이제 내가 겨우겨우 할 줄 아는 거랑 내가 익숙한 거랑은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그 이제 내가 익숙해야 어느 정도 그 회사에서 원하는 시간 내에 물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시간 단위로 그 회사에서는 저한테 임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렇게 까다로워요. 뭐 덧붙여가지고 얘기하면은 뭐 오버타임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뭐 페이가 안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 아무리 조만한 회사고 뭐 그렇다라고 해도 페이를 안 주는 경우랑, 그리고 오버타임을 했는데 페이가 안 나온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 다 철저하게 지켜지는 거고요. 그런 점은 이제 한국의 근로 문화랑 이게 좀 다른 면이 있고, 그리고 회식을 안 한다, 그리고 정해진 게 없다, 그 강요도 아니다, 강제도 아니다라는 점이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생각난 김에 덧붙여가지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어찌됐든 제가 생각을 할 때 이민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에 관해서 이제 뭐 영어라든지 뭐 학력, 그리고 이제 뭐 기술,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한번 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여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말고도 전략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 이제 무슨 얘기냐, 이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주정부 이민이 있고 연방정부 이민이 있고, 그 이제 주정부랑 연방정부 내에서도 뭐 CEC라든지 경험자 이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문 용어로 그 주정부 내에서 이제 뭐 인플로이어 드라이브는 그 스트래티지 리크루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요구되는 그 자격이 있어요. 어떤 거는 조금 이제 쉬운 편이고, 어떤 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편이 있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를 조금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제 영주권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쪽으로 들어가는지, 이게 CEC로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뭐 AIMP에 뭐 이렇게 인플로이얼 드라이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크루트 스트래티지 리크루트라든지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리퓨지가 거의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케어기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이제 있고요. 그 프로그램이 이제 케어기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술가들은 또 달라요. 그 이제 예술가들에 해당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농장에서 일하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 기술도 없고 그냥 이렇게 나이만 젊고, 그리고 이제 영어도 안 되지만 하고 싶은 의욕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뭐 한국에서 용접을 하다 온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받고 학교도 들어가고 한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이민법이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그 이제 자격 요건도 약간 이렇게 더 강화가 되기도 하고 약화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은 이제 문을 활짝 열기도 해요.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인력을 원하는 곳에 인력을 추가적으로 더 받기 위해서 오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cic.gc.ca라는 그 이민부 그 캐나다 이민부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모든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에이전시랑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잘 짤 수가 있거든요. 물론 내가 이민을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한다 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 이제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뭐 최대한 빨리 최대한 쉽게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할 거고 내가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하고 그런지에 관해서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이제 1차적으로 이쪽으로 지원을 하고, 안 되면은 이쪽으로 또 지원을 하고, 안 되면은 이 방법으로 또 지원을 하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일단은 이제 취업 비자로 먼저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을 해가지고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취업을 해서 생활을 하면서 조건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현지 생활을 하면서 영어도 늘고, 그리고 현지에서의 그 경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용접 실력도 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더 이민을 하기에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 돈도 벌고 생활도 하고 영어 점수도 쌓고, 그리고 이제 현지 경력이 오래되면은 그것도 플러스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결혼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와이프를 이제 그 영주권을 받고 나서 만났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 진입을 하고 나서 이제 뭐 기술이라고 하면은 기술 쪽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기술이 있어야 되고, 영어는 일반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입을 하고 나서 여기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이제 취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그 점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영주권에 필요한 점수를 제 스펙을 조금씩 더 높여 나가면서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제 비자가 클로징이 돼가지고 더 연장이 안 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경기 상황이 좋고 일자리를 구하기가 조금 이제 수월하다라고 하면 이제 비자도 연장이 되기가 조금 이제 더 수월한 면이 있고, 그러다 보면 경력도 쌓고 얘기한 대로 이제 영어도 쌓고 해가지고 그 영주권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과정이 조금 이렇게 짧은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격 요건이 조금 이렇게 수월한 면이 있고 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되고, 이렇게 그 계획을 조금 이제 현실성 있게 잘 짜야 돼요. 이제 그런 점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에이전시, 그 한국에서 이민 에이전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용접이라고 하면 용접 학원이 있는데, 그 이제 외국 캐나다나 호주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 학원들도 있거든요. 그 이제 나름 전문가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나름 전문가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커뮤니티나 카페 뭐 다음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카페들도 있고 한데,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 이제 에이전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민 신청자를 받아야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돈을 버는 게 이민 신청자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민 에이전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그런 거에 상관이 없이 그 이제 이 사람이 그 신청자가 이민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 이민을 시도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민에 성공해야지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민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거기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 어떤 악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또 그런 경우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 현지에서도 이민을 잘 몰라서 이제 도와준다라고 접근을 해요. 그 이제 접근을 해서 그 이제 돈을 적지 않게 받거든요.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받고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이제 내가 영어도 안 되고 하니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이제 현지 사정도 막막하고 모르고, 이제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의 목적이, 이 회사의 목적이 내가 나의 성공을, 고객의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단순히 고객이 이민을 시도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돈벌이가 되는 데에 있어서 목적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고객은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그럼 실패를 하면은 뭐 네가 자격이 부족해가지고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영어 점수도 되고 뭐 실력도 되고 하면은 그럼 이제 못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 경기 상황이 많이 안 좋아도 말이죠. 어지간한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입에 발린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는, 돈을 다 지불하고 나서는 뭐 신경도 안 써준다라든지 뭐 아니면 뭐 얘기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라든지, 그럼 이제 법적 구제나 법적 소송으로 가게끔 되면,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회사 폐업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이제 돈 안 물어주고 그냥 회사를 닫는 거예요. 그럼 그럴 경우에 그걸
그걸 주최를 한 사람한테 그 저기 뭐냐 사기죄가 성립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그 그런 경우를 근처에서 봐가지고 돈을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드문 편이에요. 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100%다 사기다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법적 구제를 받기가 솔직히 좀 그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구제를 받는다라고 해서 내가 쓴 시간, 내가 쓴 비용 다 돌려받는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때 계약했던 돈만큼만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잘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니까는 돌려받는 거는 다행인 거지만,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제가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민을 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못해도 1, 2년의 시간은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민 에이전시의 발목이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잡 에이전시도 그렇고, 캐나다 주정부에서도, 연방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이민 사기꾼들을 조심을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현지에 와서도 만약에 뭐가 좀 이렇게 안 맞는다라고 하면, 내가 외국인인데 캐나다에서 이제 뭐 법정 소송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서 체류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기 때문에, 물론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제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로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입에 너무 이렇게 달콤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로. 이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이민을 왔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민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돌아간 경우에 그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부정적인 거죠. 이제 자기 경험상으로는 이제 좋은 재미를 못 봤다 보니까, 이게 꿈과 희망을 안고 왔는데 고생만 하고 가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그 좋은 얘기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가는 면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경험을 한 게 그렇다 보니까 부정적인 면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제 조심해라. 그 이제 신경 써가지고 해야 된다. 뭐 영어를 못하면 이제 살기가 어렵다라든지, 뭐 인종 차별을 많이 심하게 겪는다라든지, 그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건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자기의 경험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아예 일리가 없다라고 보기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어느 정도 일리도 있고 신빙성도 있고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민에 성공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면서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기회는 조금 드물어요. 여기서 저희도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럼 이제 이민에 실패한 사람들은 이제 여기저기에 경고등을 올리는 거죠. 이제 자기 경험상 그게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만큼 이제 고생을 좀 덜 했으면 한다. 좋은 의도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나쁘다라고 보기는 솔직히 어려운데, 그런 면이 있는 거고, 이제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실패한 사람들 이제 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랑, 이제 사기꾼, 반사기죠. 완전 사기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는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찾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만족하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도 먹고 살기가 뭐 다 좋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이제 영주권 받고 나서도 이게 모든 게 다 만족스럽고 모든 게 다 좋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만 단지 한국이랑 비교를 해서 이제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안 좋은 점이 있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좀 더 나한테는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거에 만족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근근히 자기가 살아가는 건데 그거를 뭐 엄청난 성공을 했다. 그리고 이제 뭐 다 여기 오기만 하면은 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이렇게 더 이렇게 귀에 더 많이 와닿고 이렇게 더 신경을 쓰게끔 되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있는 경향인데 그런 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이 전 영상이죠. 이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점을 조금 이제 많이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얘기를 하면 이건 주관적인 거다. 그 이제 이 사람의 주관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제 어떤 사람은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이제 동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니까 이제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좋은 경험을 안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쁘게 기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캐나다에 잠깐 살아봤는데 여기 너무 괜찮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이미 왔는데 너무 만족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럼 한국에서 당연히 안 살고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여기 왔는데 너무 고생만 하고 영어 안 되니까 너무 고생하고 그리고 이제 일 잡기도 너무 힘들고 이거 쉽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실력도 많아야 되고 뭐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너무 심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한 결정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민에 성공하는 것도 물론 수월하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수월하게 간 경우에도 최소한 1, 2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럼 여기에서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영어도 뭐 유창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 영어 당연히 유창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실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아마 일반적이진 않을 거예요. 드물 거예요. 어찌됐든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면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이제 여기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처음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뭐 일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영어도 해야 되고 그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제 고생도 하고 애초에 쉽지 않은 거를 한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은 거를 하는 거고 이제 그만큼의 보상은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많이 괜찮을 수가 있고 저희는 만족을 하는 편이고 어떤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는 만족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주위에서도 이렇게 정착을 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체적으로 만족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안 그랬으면 한국으로 더 돌아갔겠죠. 이민을 할 때 이제 원하는 바가 있었고, 그거를 어느 정도 이룬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같은 용접사, 한국 용접사랑 여기에서 용접을 같이 이제 같은 일을 한다라고 볼 때, 연봉을 조금 더 받는다. 그래서 이제 차가 한국에서는 한 대였는데 여기서는 두 대를 가지고 있다. 이제 와이프도 여기는 대중교통이 한국처럼 안 돼 있어가지고 차가 어느 정도 필요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도 차를 가지고 있다. 차가 한두 대가 더 있다. 그리고 저희 집처럼 이제 대형 대형 견을 기르기에 조금 이제 유리한 면이 있다. 그리고 집을 좀 더 넓은 집에서 살 수가 있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 뭐 여기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근근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가는 면이 있어요. 그 이제 문화적으로 다른 면은 제외를 하고 재정적으로는 그렇고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심심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개인적인 문화나 이렇게 좀 한가로움이나
이런 거를 더 선호하고 좋아할 수도 있고, 자연 환경이 좋아서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게 뭐 북적북적대고 이렇게 밤문화를 즐길 수 있는 데 있어서 더 좋아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민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포괄적인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실컷 자다가 인사는 안 해.